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스피 역대 최고치 마감 가자입니다. 지난주 공매도 재개와 함께 출렁했던 코스피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고 경기 부양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 우려를 덜어낸 것이 투자 심리를 되살린 결과인데요. 올해 들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 국면에서 수출 개선 가능성이 높다면서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까지 3,65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사들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야인스 리턴즈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에서는 야인스톡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요. 또 합정동 민박이라는 코너 준비되고 있습니다.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까지 1시간 꽉 채워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노자성님, 보람님 미모도 오늘 3.5% 상승했다라고 하셨네요. 100% 상승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미소님도 보람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계시고요. 마이님, 오늘 쫄보님 결석하셨습니까? 그리고 대한도굴협회님 반갑습니다. 로또야 나에게님, 서당계 1년차님, 그리고 준호님까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야인스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가 3,249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3,300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는데 이를 좀 강하게 이겨내면서 강세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박준현 운영위원님, 네. 오늘 또 한 번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같은 강세장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오늘 주가 강세는 오늘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강했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 증시 0.5% 정도, 뭐 대만 증시도 좀 그렇고, 우리 증시가 1% 넘게 좀 상승했다는 부분 자체는 일단은 큰 부분 자체는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거의 뭐 쇼킹할 정도로 좀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오히려 약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아주 크게 빠져야 되는데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부분 자체가 지난주에 잠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앨런 재무장관이 경기 과열을 우려해서 뭐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던 시점에서 고용 지표가 거의 고용 지표가 그렇죠. 이런 쇼크가 없죠. 98년 이후에 최대 쇼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26만 6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시장 예상치가 100만 명이었으니까 여기다 실업률도 6.1로 올라갔고 5.8로 떨어질 거라 예상했던 것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제 그 페이퍼링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좀 더 계속 당분간 페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것들은 시장에서 논란에서 사라질 거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좀 떨어졌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으니까 당연히 달러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가들을 통하는 반대로 강세를 보였으니까 이렇게 된 국면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원달러 한 줄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상승을 이끌었던 그랬던 부분은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시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떤 안도 랠리가 계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고용지표 부진 자체가 주가에 가장 큰
안 돌릴 일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국내 네. 내부적으로 그동안 이게 5월 3일에 제기했는데 공매도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공매도 이슈 자체가 이미 이제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좀 완화가 좀 됐고 오늘 거의 이제 어떻게 뭐 해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공매도에 그렇죠. 대한 이게 제가 이슈가.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공매도 이제 순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공매도가 전개가 되면 일부 종목들 공매도 수급적으로 불안해지겠지만은 전체 외국인 투자가들은 결국은 주식을 살 거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 이유가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현물 주식을 파는 대신에 그동안 선물을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주식을 못 파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네. 그래서 선물을 팔다 보니까 선물이 항상 백오더이션이었거든요. 백오더이션이다 보니까 선물이 저평가니까 계속적으로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현물 매도가 남아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압박이 전개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건데 외국 투자가들이 지금 선물을 계속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일 동안 사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선물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이게 선물이 지금 컨테이너로 바뀌었어요. 이미 공매도 재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금융투자에서 금융투자 매수가 9,700억인데 7,800억인데 이거는 거의 다 프로그램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금융투자가 증권사인데 증권사들이 일반적으로 주식 안 사거든요. 다 프로그램 차익거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이끌었던 거죠. 즉 공매도의 순기능 효과가 오늘 시장에 나타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가 그런 어떤 공매도 재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부재했던 게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던 이유 자체가 실적은 엄청 좋거든요. 현재 네. 국내 기업도 실적 발표되게 되면 지금 분기 단위로 본다 한다면 이 정도로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실적 나온 적이 없었다는 전망이거든요. 분기 단위로 따진다면 거의 7개에서 8개 종목의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면 거의 10% 이상 단기 순이익으로서 15% 이상 이상치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투자가들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 지금 올해 보면 실적 순이익 전망치가 지금 151조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51조 원이 3월 달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131조 원이었거든요.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20조 원이 순이익이 더 증가될 거라는 전망인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된다고 지금 코로나 국면인데 단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야? 못 믿거든요. 우리 시장에 이런 표를 안 보면 주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차트를 본다 한다면 결국 네. 이익이 증가되면 주가가 안 빠집니다. 우리나라 시장 월봉으로 보게 되게 되면 2010년도 이후에 앞서 저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70조 원에서 90조 원 사이에 거의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도 계속 1,800에서 2,200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순이익이 증가되는 시점이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140조 원 증가될 때 주가가 2,600까지 껑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이익이 더 난다는 거죠. 그럼 주가는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글로벌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PR이 지금 약 13배 정도 좀 되는 겁니다. 13배 정도.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22배 정도 좀 높은 수준이죠. 네. 항상 우리나라는 뭐 저평가를 받고 있던 것 자체가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본격적인 글로벌적인 금리 인상 우려감 완화와 국내의 어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완화가 좀 되면서 본격적인 재평가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흐름을 본다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뭐 진행이 좀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제 털어져 나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고용 지표가 쇼크로 나왔다는데 이걸 우리가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상승의 이유를 어디서 찾으셨을까요? 저는 뭐 박주영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해주세요. 네, 이거 뭐 진짜 안 좋게 나왔어요.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나왔습니다. 4분의 조금 1.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조금 안 좋게 나온 쪽도 아니에요. 완전 안 좋게 나왔거든요. 정말로 100만을 예상했는데 26만이 나왔으니까 4분의 1밖에 안 나온 쪽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없어지겠구나. 시장 아직 안 좋아지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호재로 유동성이 좀 더 활발해지는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이 멈추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금리 인상 못 당기겠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보게 되면 나스닥 기술주가 반등이 상당히 거셌거든요. 금요일 날. 이런 쪽으로 인식을 좀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선물 지수를 미국에 보게 되면 이 비농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상당히 출렁거림이 많습니다. 시장이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가는 이런 변동성 극대화 국면인데
이게 악재로 나왔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러면 현물 지수도 올라가느냐? 미국 시장도 현물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고점 돌파를 할 때 못 가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조정을 받는 쪽이었는데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이 또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을 향해서 간다는 쪽이죠. 저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렸었어요. 실질적으로 2, 3, 4월에 시장에 조금 조정문을 갈 때 안정적으로 가치지 쪽으로 수익을 내면 공매도 때 조금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성당주. 근데 실적들이 너무 호실적을 썼고 어린이날 때도 시장이 안 좋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쉬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그날도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또 휴장인 겁니다. 영향력이 없이 커플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또 좋아지면서 또 올라가고 이번에 고용지표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오늘 솔직히 각오를 좀 하고 왔거든요. 야, 고용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시장이 안 좋겠구나. 오늘 또 근데 또 올라가는 쪽이에요. 아침부터. 될라니까 되는 것 네, 이제 같아요. 우리가 안 될 때는 뒤로 퍼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되려고 하니까 계속 간다는 쪽이죠. 근데 그 이면에 보게 되면 결국나 저평가 가치들의 실적 향상 기반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의류 이런 건 솔직히 안 되는 주식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안 되는 주식들이었는데 뭐 호실적 계속 사는 겁니다. 오늘 영업무역, 한세실업. 네. 그다음에 백화점 플랫폼 기업들을 보게 되면 최대 실적들 계속 가는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90불이 좀 간당간당합니다. 쉽게 저희 표현을 좀 쓰자면 깨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 조건 기반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 수급 동태가 딱 좋아지는 쪽.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가치주나 성장주의 기로였었습니다. 대결 구도였다면 지금은 로케이션이 좀 돌아가는 쪽이에요. 오늘 이제 성장주들도 삼성전자도 1%대 올랐고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은 계속적으로 실적 기반되는 종목군 위주로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좀 시장은 강세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지만 향후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결정을 해줄 것이냐 남아있는 모멘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잘 나가니까 방향이 꺾이는 거지 않습니까? 하락은 딱 하나입니다. 뭐 고민할 거 없는 거죠. 물가지표죠.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개가 좀 되느냐. 그게 뭐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에 또 따라서 나오면 그렇죠. 시장이 꺾일 수 있는 거는 연준의 통화정책밖에 없거든요. 연준의 통화정책은 결국은 물가지표. 고용은 지금 이제 워낙 부진하니까 당분간 고용 이슈는 없을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따지면 이번 주에 이게 물가지표로 따지면 중국과 미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 긴축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중국의 물가지표와 미국의 물가지표를 봐야 되는데 네. 아마 내일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면 됩니다. 뭐 크게 주목을 하진 않겠지만은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는 거의 중국은 1%대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 없어요. 생산자 물가가 지금 4월 달이겠죠. 네. 6.5% 정도까지 올라갈 거는 전망이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최근에 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공급자 쪽이거든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 대비해서.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이제 6.5% 정도 올라가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이번 주 12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좀 될 건데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또 봐야 되겠죠. 뭐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왔지만은. 네. 지난달에 3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3.6%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자체가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뭐 긴축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입장 자체도 물가지표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 자체가 지금 똑같이 공급 부족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공급이 증대되면 물가는 안정을 찾을 거니까 좀 기다려 보겠다는 쪽이잖아요, 충분히. 그렇지만은 그래도 물가가 3.6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더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약간의 신경은 또 있겠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구름 자체도 갑자기 고용 지표가 워낙 쇼킹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크다. 그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것 자체가 실적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적이 피크아웃. 실적이 정점을 좀 찍으면서 왜냐면 요즘 뭐 하학업종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실적은 엄청 좋은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 못 갔어요. 그 자체가 하학업종이 최근에 일부 제품 가격이 혼조 국면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주가 못 가는 거죠. 국내기업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단기 순이익이 151조 원이고 내년도 실적 네. 전망치를 지금 166조 원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내년도는. 올해는 1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지만은 내년도는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151조 원인데 내년도에 만약에 150조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 먼 미래인데 현재는 가장 시장에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연준의 통화정책 물가지표인데 이것도 시장의 방향성은 충분히 어느 정도 페이퍼링을 암시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주가의 상승 흐름 쪽에 네. 주목을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앞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뭐 이하 동문 원장님이 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실제로 오늘 물가 지표를 적지도 않은 게 이제 네. 고용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깨뚫고 계세요. 고용 지표 너무 안 좋게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 쪽이에요. 이게 제 답입니다.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안 나왔는데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을 해버리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실질적으로 12일 날 됩니다. 네. 그다음 14일이 생산자 물가 지표예요. 이제 CPI가 먼저 나오는 쪽이 이어지는 쪽인데 여기가 좋게 나온들, 안 좋게 나온들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오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확실했죠. 평균 물가조대 도입하면서 용인하겠다 했고 긴축 없다. 우리 자산 매입 축소 안 하고 계속 확대해 간다. 채권 모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주변에서 계속 뭐 테이퍼링 앞당긴다. 뭐 이제 헤지 펀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년 3월에 한다. 3분기 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뚜껑을 딱 열어서 지표가 나왔는데 아이고. 너무 안 좋은 쪽이니까 이게 쏙 들어간 쪽이죠. 그러니까 이 지표는 향후에 변동성을 가미시킬 수 있는 국면이 없다는 쪽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냐?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이 피크아웃은 지금 반 쪽인데 지금 시장은 실적이 잘 나오거나 향후 개선되는 쪽에 포커싱은 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상을 보게 되면 효소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늘 시장 좋은 쪽이 이제 밀렸어요. 네네. 3.8%가. 그러면 실적을 고점을 찍으면서 실적의 주가의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 국면을 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저도 우려되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어떤 장세가 할 것이냐. 실적이 좋아진다고 시장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 선반영이 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프라 투자는 개선되면서 네. 이런 개선감이 확대되는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멘텀을 받는 쪽. 뭐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건설 기계 쪽이 좋아진다. 이런 향후 모멘텀 쪽.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서 사회가 정상화된다, 보복 소비가 늘어난다, 의료가 간다. 뭐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조금 우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실적 플러스 하나 더 가미돼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는 모멘텀만 있으면 시장이 갔는데 네. 올해는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들이 갔고 여기에 실적 플러스 모멘텀이 가미까지 되어야지만 더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힘을 보태줄 만한 강력한 모멘텀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5월에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고 오늘 확실한 좀 강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스탠스가 변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들이 실적이 기반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계속 가는 쪽이에요. 네. 이 부분 너무 좋은데 이제 환호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장은 너무 좋은 쪽이고 단계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쪽인데 작년부터 한 번이라도 투매장이 좀 연출돼 있는 쪽이 있느냐.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악재도 호재로 인식하고 네. 호재에는 더욱더 호재로 인식하는 이런 장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러기에는 주가가 또 체감 지수가 높아요. 반도체 소재 쪽이라도 밸류에이션이 높고 실적이 향후 좋아지는 쪽이라 하지만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저는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싸게 사면 문제가 없다는 쪽이에요. 주가를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근데 비싸게 사신 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이제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려감이 또 있는 쪽이죠.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보게 되면 외인들은 규모는 확실히 큰 쪽이에요. 3조 3천억 정도 공매도가 이루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들 거는 종목이 형편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다 성공 못할 거예요. 종목들이 확실히 엇갈리는 쪽이에요. 금호석유 이런 거 공매도 대차종가 늘어나고 있는 쪽이고 말이 안 되는 쪽이죠. 실적이 좋은 쪽인데. 그런데 외인들 규모를 보게 되면 외인들은 3조 원 매도를 했어요. 공매도를. 그러면 그 향후 종목들은 주가가 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매도 향후에 재평가가 이루어질 좀 시장의 전망을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어디 쪽으로 갈 것이냐, 대형주 쪽으로 좀 갈 것이냐,
중소형주 쪽으로 갈 것이냐. 조금 흔히 말하는 시장에 각을 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각을 재려면 시장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투매가 한번 탁 나오면 고수분들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탁 사거든요. 왜냐면 그때 개미 투자자들이 악소리가 나면서 이제 착 시장에 못 가는 쪽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튼튼해지면서 PER이 아직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는 쪽인데 그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탁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고수들이 그걸 탁 잡아가지고 쫙 가는 쪽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는 쪽은 뭐 투매가 한 번 나와도 시장은 견조하다. 근데 네. 오히려 고수분들에게는 투매가 한 번 연출되는 장이 온다면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용형님 앞으로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뭐 지금 뭐 유동성 효과 자체가 상당 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좀 봐서는. 네. 그럼 미리 겁먹을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앞서게다시피 연준이 사전에 파월 의장 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갑작스럽게 일단은 금리 인상하기 전에 페이퍼링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1,200불 정도, 1,200억 달러죠. 매주 풀고 있는데 그걸부터 줄여야 되거든요. 뭐 200억 달러부터 줄여 나가겠죠. 그게 이제 아마 페이퍼링 한다 그러면 약간 시장에 잠깐 충격 옵니다. 근데 그때 시장 안 꺾여요. 잠깐 시장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단계 접어드는데 그때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최소한 페이퍼링이 종료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장 이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체가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는 저는 계속 유동성 효과가 계속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쪽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대신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적이 앞서 이제 금호소기 같은 경우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네.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 엄청 가야 되는데 이게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한 쪽이니까 소기업 산업 잠깐 꺾이면 실적이 급격히 조금 하향 조정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급격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요즘 실적도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3,250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앞서 제가 했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주가가 아직 고점에서 15% 20% 빠져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거의 15까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결국 뭐 9만 원 정도라든가 갈 건데 9만 5천 원에 갈 건데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 지금 3,600이에요, 여러분요. 3,600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차라는 그런 종목들이 안 올라서 그렇지. 언젠가 조금 네. 반등할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다른 것,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종합주가 저도 3,600까지 무난하게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이게 앞서 앵커님이 3,300포인트 얘기를 했는데 3,300포인트 순식간에 갑니다. 금방이에요. 삼성전자 2% 3% 모멘텀 부각대 가면 종합주가 이제 3,300입니다. 이게 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야.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특히 공매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과 밸류에이션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마 시장이 꺾이면요. 공매도와 관련된 것들이 아마 외국인 투자가 집중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밸류가 높고 고평가된 종목들이 좀 되는 거니까 현재부터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전망 좀 체크해 봤습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요새 시장 정말 너무 보기 싫어요. 하락장 그만 좀 멈춰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이번 주를 출발하고 있죠. 자, 강세장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앞으로 어느 섹터를 좀 주요 있게 봐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